대형마트가 한 달에 의무적으로 2번씩 쉬고 또 출점도 제한하는 건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데요. 그렇다면 법 취지대로 대형마트 쉬는 날 골목 상권이 득을 보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매장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해도 고객들은 전통시장에 안 간다고 합니다. 왜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등을 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필품 장 보는 얘기 함께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먹거리나 생필품을 구매하실 때 어디서 장을 보시나요? 혹시 가까운 곳에 재래시장이 있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형마트가 있다면 어떤 곳으로 쇼핑을 하시러 가시나요? 대부분 대형마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죠. 일단은 주차하기 좋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거의 다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죠.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반품과 환불이 잘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는 친절합니다. 물건을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고 만지다가 안 사고 가더라도 뭘 안 하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 사고 돌아서도 즐겁게 쇼핑하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카트에 담아서 이동하기 편하고 주차장까지 가서 차에다 옮기기 편합니다. 그런데요, 재래시장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들려보면은요, 장마당이라서 그런지 참 사는 맛이 납니다. 활력이 넘치고 그야말로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지루하고 권태로울 때 한 번씩 가보면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구경도 하고 재미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솔직히 쇼핑하기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 아닐까요? 요즘은 장보기를 다들 몰아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이렇게 장을 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삽니다. 다들 바쁘게 사느라 장보러 자주 갈 시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차 없이는 안 되고요. 재래시장은 또 배달이 없습니다. 이것도 불편합니다. 많이 살 때는 주차장이 없으면 배달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가면 뭘 조금만 사도 들고 다니려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반품 환불 절대 안 됩니다. 카드도 못 씁니다. 현금을 준비해야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물건 파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불친절한가요? 무서워서 뭘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아니, 뭘 물어보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사고 돌아서면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합니다. 사지도 않으면서 바쁜데 물어보고, 에이 재수없어, 이럽니다. 그렇게 욕을 합니다. 진짜로. 또 물건 내 맘대로 만지고 못 고릅니다. 그러면은 물건 다 망가진다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막 혼내면서 자기가 주는 대로 가져가라고 해서, 그러면 주는 대로 가져오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좋은 물건만 살살 골라 남네요. 뭐 안 좋은 그거부터 팔아야 남는 물건 팔기 쉬우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많아 보이게 담아 놓는 것도 그분들 기술입니다. 아주 많아 보여서 샀는데 봉지에 담아서 보면은 에게 이거였어? 할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바구니 더 사라고 합니다. 그 장사꾼분들이요. 바구니에 담아서 파는 것은요, 바구니 밑에는 빈 공간이에요. 위에만 걸쳐놓고 많아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말 조심해야 돼요. 장마당 가서는 아예 다툴 생각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뭐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뒤통수에다가 대고 재수없다고 욕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피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재래시장에서 동태를 사면서 손질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생선장사 아저씨가 손질을 해주기 싫었나 봐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하는 말이, 너 같은 거한테 안 팔아도 되니까 사지 말고 그냥 가, 이러더군요. 무슨 장사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더군요. 배가 불러서 안 팔아도 된다는 건가 봐요. 지느러미 잘라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선 파는데 손질해주는 게? 그래서 뭐 안 판다니까 못 사고 말았네요. 대형마트에서 이랬다가는 아주 골 아프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시장 지나가는 길에 봤어요. 그 생선 장사 아저씨가 아직도 그 생선 팔고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꼴을 당했었는데, 아주 오래됐는데 요즘도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생선을 팔고 있는지 아주 배가 불룩하니 많이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요, 재래시장에도 다 그런 분만 계시는 건 절대 아니지요. 친절하고 덤으로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푸근한 인심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 마음이 이왕이면 그런 분 거 하나라도 더 팔아드리고 싶지, 불친절하고 배짱으로 장사를 하면 거기는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은 전통시장보다는 그 옆에 있는 식자재 마트가 더 득을 본답니다. 식자재 마트를 더 많이 찾는데요. 요즘 식자재 마트가 종류도 다양하고 싸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형마트 출점을 막고 있고,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일도 제한하고 있다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효과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대형 슈퍼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중대형 슈퍼가 대형마트보다 싼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들 대형마트보다는 중대형 슈퍼마켓을 많이들 찾고 있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불편해서 안 가는 거고 대형마트나 중대형 슈퍼마켓은 편리해서 찾는 겁니다. 아무리 한 달에 2번 문을 닫아도 문 닫았으니 필요한 거 사러 전통시장이나 가볼까? 안 그럽니다. 안 찾는 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런 규제만 한다고 불편한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갈까요? 갈 수 있게끔 해놓고 기다려야죠. 요즘 누가 물건을 사서 들고 다니나요? 또 주차장이 있어야 갑니다. 그리고 배달이 있어야 장사가 됩니다. 전통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다들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기대하는 게 잘못이죠. 어쨌거나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안 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민속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닌 이상 국민들은 싸고 청결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꼬를 막아도 물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도 전통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들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지요. 생각해보세요.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불결하고 거기다 싼 것도 없고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을 바꿔보고 변화를 시킬 생각은 없는 건가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골 5일장도 지금은 옛날 그런 장이라는 느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5일장 하면 저는 추억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들이 삼아 5일장에 한 번씩 놀러를 가곤 했는데요. 거기 가면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다들 장 보러 나와서 시끌벅적하고요. 장사꾼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돈 나오는 데가 없었죠. 농사 지은 곡식을 내다 팔아야 돈을 만져봅니다. 그래서 그곳 먼 곳까지 장애를 갈 때 머리에다 이고 가든지 아니면 지게에다 지고 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장을 봐오던 시절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장 나들이 가면 가끔은 의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짜장이나 짬뽕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고요. 국밥도 사 먹어보고 찐빵도 찐빵집에서 사 먹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파장이 되면 우리도 집으로 갑니다. 그 시골장을 태어나서 처음 갔던 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집에만 있었고 어디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장애를 간다고 해요. 집에서 농사지은 밀가루로 국수를 뽑으러 간다고 했어요. 나도 갈 거라 하니까 엄마는 안 된다고 못 오게 하는 걸 울면서 따라갔네요. 지금 생각하니 아주 깨재재한 얼굴에 그 짓고를 하고 장애를 갔으니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엄마가 데려갈 마음이 있었으면 세수라도 시키고 옷이라도 갈아입혔을 텐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걸 제가 그렇게 계속 따라갔네요. 가보니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골에만 살다가 장날에 장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니 별 희한한 게 다 있고 사람들도 참 많더군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길가에 입을 해 벌리고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구경하고 장마당을 구경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기가 죽어서 누가 어디서 왔니?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장마당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국수집에서 멀리서 왔다고 기계로 뽑은 국수로 잔치국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잔치국수 맛이 아주 죽이더군요. 면발이 쫄깃쫄깃한 게 참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손 칼국수는 자주 해주셨는데 기계를 뽑은 소면은 그날 처음 맛을 본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골집을 떠나 장마당 구경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소면도 먹어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네요. 장구경 한 날이. 그 이후에는 다시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좀 커서는 엄마 따라 가지 않고 혼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장애를 가보면 약장사들이 어쩌다 한 번씩 오면 구경거리 아주 제대로 맞는 거지요. 애나 어른이나 진을 치고 구경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약장사들은 사람들 불러 모으느라고 불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흥미롭게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약은 불로초 아니면 만병통치약입니다. 그 약 하나면 끝납니다. 모든 병 다 고치고도 사람을 병강세로 만들기도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멘트도 날립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거 한 마리만 잡숴봐. 오줌 누면 자갈이 팍팍 튀고 끝내줍니다. 이러더군요. 그걸 먹고 오줌을 누면은 오강이 깨지고요. 자갈밭에 오줌을 누면은요, 오줌빨이 센지 자갈들이 다 튀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참 좋은 약인데 왜 애들은 가라고 했는지. 그런데 가란다고 또 가나요? 재밌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었네요. 그리고요, 엄마가 또 장에 가는 날은 저녁 때 되면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 나오나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엄마가 조그만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오시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보따리를 받아옵니다. 엄마보다 그 보따리를 기다린 거죠. 그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엄청 궁금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눕갈사탕도 들어있고 뻥과자도 들어있고 어느 날은 예쁜 고무신도 들어있습니다. 아주 그날은 행복한 거죠. 그 고무신은 신어보면 여지없이 큽니다. 계속 헐떡거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느라 아주 불편했죠. 그러다 그 신발 다 떨어질 때 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렇게 옛날 오이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장이었죠. 모든 필요한 생필품을 그곳에서 다 구매를 했었죠. 장날 되면 장돌뱅이들이 물건을 가지고 팔러 옵니다. 그 이후에 인구가 늘어난 곳에는 그냥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가 대형마트가 생겨서 한 곳에서 편리하게 장을 보게 된 겁니다. 전통시장은 장보기가 불편하니까 편리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닐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가는 건 규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리고 유지하고 싶으면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마트 때문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대형마트도 고객들 발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 힘들게 시간 낭비하면서 장을 안 봅니다. 다들 집에서 주문을 하면 현관까지 갖다 주는데 요즘 힘들게 누가 장을 보러 다니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세상인데 전통시장은 더 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내가 어디서 구매를 하든지 내 자유입니다. 어떤 곳이든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는데도 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규제만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